안녕하십니까, 최성규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심리적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심리적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언제 빠져나가는 것이냐를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심리적인 에너지가 어떤 상처, 트라우마 이런 일을 많이 당했을 때, 그럴 때 많이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결국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뭔가를 참고 견디면서 할 때 에너지가 많이 빠진다고도 얘기했었고요. 그러니까 참고 견딜 때, 기분이 나쁠 때, 그럴 때 이제 에너지가 빠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것이고,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래에서도 약간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약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통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걱정을 하면서 또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어, 에너지라는 것은 뭐 책에도 제가 썼지만 경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제 활동을 할 때, 그 경제 활동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심리적인 에너지 이것도 굉장히 경제와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 적용되는 어떤 심리가 여기도 이렇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경제 활동이잖아요. 이 심리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 에너지에 대한 활동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에너지가 적어지면 긴축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떤 재화가 재정이 줄어들면, 위축이 되면 당연히 긴축 정책을 하겠죠. 심리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줄어들면 긴축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경제 활동이 사고팔고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에너지도 주고받고의 교환, 뭐 산다고도 할 수 있고 판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교환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제 활동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반드시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 손해보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 심리적 에너지의 대표적인 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르게, 지금 이런 성질과 다르게 에너지를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칙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그것이 에너지를 갖다 퍼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원래 마음은 결국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따지다 보니까 에너지가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은 과거의 일,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가 점점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게
에너지 절벽이 생기고 심리적 피부에 타격을 주니까 거기에서 힘들어 한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렇게 에너지가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결국 또 하나의 방법인 또 하나의 문제인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처음에는 이득을 보려고 에너지 교환을 했었는데 결국엔 나중엔 이득을 보지 못하고 계속 적자를 보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과거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 성장 환경이 안 좋을 때, 뭐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라거나 부모가 뭐 폭력적이거나 또는 부모가 안 계셔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나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거나 그런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엔 과거가 안 좋고 계속해서 참고 견디는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것과는 좀 다르게 뭐 큰 문제가 없고 부모와의 관계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살면서 에너지를 타인과 교환할 때 적자를 보면서 교환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인정 욕구가 발생을 할 때 일어나는 자기 변형적인 태도를 가질 때 너무 심하게 자기 변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많이 주고 하나 받는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지게 돼서 그게 몸에 배이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퍼주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서는 결국엔 착한 사람 신드롬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사소한 손해는 거의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처음에 에너지가 많이 있을 땐 괜찮아요. 그러면 많이 있을 때는 내가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더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를 잘 유지한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나중에는 그 적자 때문에 파산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 파산을 맞게 되면 결국엔 불안장애, 더 나아가 공황장애가 생기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바닥이 난 에너지에 자책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에너지가 바닥나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바닥나는 두 가지 유형은 결국 우리가 돈을 많이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잃는 두 가지 유형. 하나는 사고를 많이 쳐서 돈을 많이 잃던가 아니면 계속해서 조금씩 사부작 돈을 많이 써서 생기는 유형.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